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월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원래도 명절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진짜 명절이 싫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은 지난주 주 후반부터 뉴욕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로 금요일, 월요일 휴장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떨어뜨리는 그 떡고물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라는 점, 그 점이 너무 아쉽다고 했잖아요. 주식에는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지금 우리는요, 13일 날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그리고 9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9월 달 FOMC 회의라는 주식시장의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두고 와, 가자, 좋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조심조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 주 후반부터 뉴욕 증시는 75bp 금리 인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상승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추석 연휴라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그 상승 랠리를 받아먹지 못했죠. 물론 9월 13일 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반등하지 못했던 분노의 반등을 코스피 코스닥 2%씩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수만 올려놨지 종목들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지수를 올려놓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4.5%씩이나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추석 연휴가 없었다면 최소 개별 종목들은 정말 짧게는 이틀, 최소 이틀에서 3일, 4일 동안은 뭐 급등보다는 1%, 2%, 3%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 증시가 열리고 금요일에 열리지 않았잖아요. 목요일 날 주식시장도 어땠습니까?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했지만 힘은 약했습니다. 왜 약했습니까?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추석 연휴 동안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기보다 좀 발을 빼고 한 걸음 쉬어가자는 심리가 많다 보니까 목요일부터 별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2%확 올라가 봤자 종목들은 그닥 재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꼬꾸라지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랠리를 제대로 받아먹지도 못한 채 뉴욕 증시의 하락 충격을 고스란히 지금 온몸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명절이 싫습니다. 예. 제가 뉴욕 증시 하락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감흥은 없습니다. 저는 지수가 몇 프로 하락했고 몇 포인트 떨어지고 뭐 얼마 급등했고 사실 그 수치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다우지수가 3.94, S&P 500이 4.32, 나스닥이 5.16% 하락했고요. 이 하락폭은 2020년 6월 11일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하다가 하락했던 그 하락폭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죠. 여러분,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첫 번째 경험은 SK 사태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주식도 개뿔도 모르고 그냥
예, 증권사 직원이라는 명함 가지고 영업을 할 때여가지고, 그때 2% 빠졌네, 뭐 100포인트 빠졌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크게 쇼크를 먹었는데, 지금은 저의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은 지수가 몇 포인트 빠지고 몇 프로 빠지고 몇 프로 급등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 그게 진짜 어떤 원인이 제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능력 없는 일부 전문가들,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기레기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이 얼만큼 하락했다, 얼만큼 급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렇게 급등시킨 혹은 급락시켰을 때 그 분위기, 그렇게 몰아가는 그 분위기가 뭔지를 저는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9월 13일 3대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거고 좀 무서우셨을 겁니다. 자, 우리 평정심을 가지고요, 지금 주식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이벤트는 바로 8월달 CPI였죠. 자, 8월달 CPI가 도대체 뭐냐?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우리는 전년 동월 대비 8.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8.0%라는 수치는 6월 달에는 9.1이었고 7월 달에는 8.5였고, 따라서 8월 달에 8.0은 7월 달보다도 0.5% 둔화된 수치였죠. 이 8.0이 주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그 느낌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자, 그 안도감은 어떤 것을 뜻하냐?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지언정 남은 11월, 12월 FOMC 회의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이거죠. 그런데 막상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딱 뚜껑을 열었는데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8.0보다 높았죠. 8.3%가 나왔습니다. 전월과 똑같은 8.5%도 아니고 전월보다 0.2% 둔화된 8.3%가 나왔는데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한 달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를 붙잡고 제로 했습니다. 그 제로가 어떤 뜻이었냐면 우리가 6월 달에는 9.1%, 7월 달에는 8.5%, 그리고 8월 달에는 8.0% 예상했어요 하는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2021년 7월 대비, 2021년 8월 대비 8.0% 예상, 이 수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로 외쳤던 거는 전월 대비였습니다. 7월에는 6월 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제로였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죠. 경제에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변함없음, 즉 제로는 뭐다? 둔화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 달 대비 제로였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습니다. 제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 뭐였냐면
7월 달에는 제로였으니까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전월 대비 0.1% 상승한 성적표를 내놨고요. 이 0.1% 상승은 전월에 변함없었던 것보다 안 좋아진 거죠. 인플레이션은 지금 떨어져야 좋은 건데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반등한 수치고,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네 라는 실망감을 주식시장에 반영시킨 겁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 이런 통화정책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하고 너무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13일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근원 CPI죠. 자, 근원 CPI가 뭡니까? 에너지와 음식물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쓰리 지금 국제유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다시 수출하고 이래저래 해서 요즘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에너지와 음식료 같은 애들을 제외하고 뽑아낸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확실히 더 둔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먹을 때요. 커피 사 먹을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커피는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수입을 해오죠.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원두 커피를 수입해오는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기름값이 올라서 원두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먹을 때 오른 가격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원두 커피가 중간 도매상을 거치고 그래서 거기다 라떼가 필요해서 우유를 넣느니 시럽을 넣느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때는 가격이 오르게 되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쉽게 꺾이기 어려운 혹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을 인상시켜서 그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에게 건너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는 꺾일지언정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쉽게 꺾이지 않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8월달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고 하죠. 7월달에는 5.9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예상치는 6.0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월보다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도 0.6% 상승했습니다. 7월에는 0.3%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은 7월과 똑같이 0.3% 상승이라고, 즉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변함없을 거라고, 즉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8월달 CPI와 근원 CPI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개폭락된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할 일인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이유는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만들어낸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급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올해 3,000포인트 구경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을 경험하고 있고 그 유동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멍청이 같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직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야 주식시장 3월달에 25bp 5월달에 50bp 6월달 7월달 75bp씩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해댔으면 인플레이션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지금 유동성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작 좀 했었어야지. 최소 올해 1월 달에 금리 동결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면서 1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고 올해 2022년도 연준의 점도표는 금리 인상 25bp씩 8번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못했느냐. 일단 그릇이 소주 뚜껑같이 작고요. 무엇보다 올해 연초에 시장 분위기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도시 봉쇄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고 경제가 재개되고 그래서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지금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악재가 터지겠죠.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거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 CPI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거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자 똥줄 탄 투자자들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설을 쓰느냐? 오늘자로 9월달 FOMC 회의가 6일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9월달 FOMC 회의가 75bp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거다에 거의 90% 베팅을 했던 애들이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갑자기 100bp 그러니까 1% 금리 인상 가능성을 30%까지 끌어올리고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까지 다운시켜버립니다.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급해 다들.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니, 경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안 들어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냐? 11월 달에도 고강축 금리 인상 할 거다.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러한 생각은요, 약간 전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10월달 여러분 FOMC 회의가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4%의 기준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9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을 딱 단행했을 때 남은 11월달과 12월달 금리 인상 플랜을 보면 75bp 한 번 남았다.
그러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 동결하느냐, 아니면 1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느냐, 뭐 이런 가능성을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75bp, 11월 달에도 75bp, 12월 달에도 75bp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마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또 바뀝니다. 왜냐?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거든요. 즉 그 얘기는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공포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무서워하는 거는요, 앞으로 FOMC에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구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동안에 75bp씩 6월달, 7월달 연달아, 그리고 5월달에도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안 잡히네. 즉, 그동안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그닥 효과가 없었네. 이걸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무서워하느냐? 걔네들도 알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미쓰리 말대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구나. 그럼 과연 뭐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줄까? 다른 악재가 잡아주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기 침체 혹은 어떠한 이 유동성 버블을 완전히 꺼뜨리는 무언가가 나타나야지만 이놈의 인플레이션은 잡힐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완만한 인플레이션 완화잖아요. 완만한. 여러분 근데 완만하다는 뜻은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등산할 때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계곡같이 아주 굴곡진 곳을 힘들게 올라가죠. 시간은 단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만한 등산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가면 정상은 올라가지만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조급함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솔직히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 모두 다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무 급해요. 조급해요, 지금. 투자자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미 저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완만하게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한참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이 상황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아니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막 너무 조급한 겁니다. 인간은요. 이 조급함 때문에 망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혹은 방송으로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냥 뭐든지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발생이 되고요. 나중에 그 무리수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더 시간을 길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오히려 간절할수록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급할 때가 있죠. 급하게 뭔가 확 당겨볼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 괜히 또 급한 마음에 저지르면 이거 수습하고 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이제 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더 힘들 거고 그러니까 급할수록 그래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일을 더 딜레이 시킵니다. 사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한때는
주식을 관리해주는 분들에게 막 빨리빨리 막 공격적으로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갑니다. 물론 그분들은 뭐 열받으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만 좀 전해드리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기다림도 좀 배우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뭐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외면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과 계속 오래 갈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타이밍이 되면 또 빨리 매매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막 급한 매매를 하기보다 오히려 매매를 더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인생 바닥 찍고 지압하고 바닥 다지기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아직까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정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주식시장을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투자자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미스리 나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 같은 거 안 터지고 유럽발 어떤 위기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꿈꾸시잖아요. 희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빨리.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속도도 얘기해드리고 뭐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제가 요즘에 뭐 정치 그러니까 시사방송 새날에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정말 마음들이 다 다르고 욕망과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오히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마치 저 국민의힘처럼 막 분열되고 막 그러다가도 야 이거 이득이 돼 돈 되는 거야 그러면 확 뭉치는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돈이라는 거를 벌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주식시장이 참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지금 진행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또 뉴욕 증시 이렇게 하락하고 대한민국 오늘 코스피 저점이 2381포인트인데 또 얼마나 또 심장을 두근거렸으며 여기에다가 또 우리 기레기들은 뭐 6만 전자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6만 전자 안 가서 개인들이 뭐 눈물을 머금었다라는 이런 개소리 남발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식시장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최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고강도 할 거라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금리 인상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관심 종목의 하한가가 쫙 동시호가에 나오면 그 물량은 반대 매매 물량이다. 즉 그런 매매 속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수가.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관심 종목의 하한가를 동시호가에 보였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미쓰리는 2250포인트를 여전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 안 왔어요. 오늘 찍은 2381포인트 관심 종목에서 하한가 한 종목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에.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가든 뭐 진행 상황이든 하한가 간 종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물량 소화가 다 되지 않고, 즉 물갈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지 영 아니면 연병을 다 팔아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뭔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까지 뭐 삼성전자 6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서 눈물을 머금고 이런 뉴스 보시면서 아이고 삼성전자 언제 6만 원 가나? 이러고 계실 겁니까?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9월 달 FOMC 회의에서 1%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왜? 여러분 11월 달 조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 있어요. 1% 금리 인상하면 달러 지랄 발광할 거고요. 증시 막 하락하고 난리법석 칠 겁니다. 이제 한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목요일 정도 됐을 때 아마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가 꺾이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걱정되는데 어떻게 9월 달에 1%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 분위기 만들면서 9월 달에는 75bp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 하겠지만 10월 달이라는 한 달 동안 금리 결정 회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간 동안 또 시장은 다시 냉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확인시켜 주겠죠. 경제 지표들은 지금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확연히 꺾이지 못했지만 경기 지표는 지금 정점을 찍고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지금 어려운 시장을 견디시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또한 다 지나갈 거고 어차피 이렇게 물갈이가 된 다음에 또 새로운 판이 펼쳐지면 죽은 호랑이가 아니라 산 개로 남아있다면 또 그 작은 자본이라도 그 다시 돌아오는 좋은 장세에 또다시 불리면 돼요. 근데 매번 투자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나, 왜 수익이 안 나나, 에라 팔아버리자, 떠나자.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 또 주식시장이 화랑이래. 나 옛날에 주식해서는 또 한번 해볼까. 왜 이유도 모르고 계속 몸 담그고 발 담그고 돈 담그고 돈 빼고 몸 상하고 다치고 이럽니다. 시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종가까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2%대에서 지금 1%대까지 반등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힘든 장 잘 버텨주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